갈등이 일어나는데 지적질을 왜 할까요? 지적질하면 뭐 좋은 게 있어요? 욱하면 관계 더 안 좋아지는데 지적질할 때 좋은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화병을 경험하는 경우가 90%나 되는데 제일 많은 원인은 64%에 해당됐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간관계. 64%가 인간관계 스트레스고 업무 스트레스는 24% 밖에 안 된다. 1990 년대에는 TV가 컸지만 사람이 홀쭉했다. 2008년에는 TV는 작아졌지만 사람이 뚱뚱해졌다. 총 질량은 보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죠. 어느 모임에 가든 또라이는 있다. 다들 시어머니 고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다. 그런 분들은 과연 고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으면 뭐 시아버지가 이상한 경우도 있고 시아버지도 괜찮으면 시누이가 이상한 경우도 있고요. 내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도 진짜 괜찮다. 또라이가 없다. 그런 분들은 바로 자기가 또라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역시도 인간관계인데 이게 진짜 힘든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어린 아이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요.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들이 판단하기 힘들고 자기만의 어떤 그 가족 안의 특유의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돼요. 부부 사이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져요. 사실은 어떤 가설이 좀 잘못된 거죠. 편견이 있어요, 고정관념. 인간관계는 내가 어떻게 잘하면 인간관계가 편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인간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착각. 그게 왜 착각이죠?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이에요.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내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인간관계가 대체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7대 2대 1이죠. 7명은 무관심. 2명은 날 싫어합니다. 1명이 날 좋아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비극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10명 중 7명은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좋은 쪽의 관심도 좀 안 좋은 쪽의 관심도 별로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도 있고 절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절망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왜 날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요. 왜 나는 내 주변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길 바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인간관계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불안장애나 성격장애나 이런 분들 상담을 하지만 다 겹쳐 있는 게 바로 인간관계 고민이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많이 힘든 분들일수록 공통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기대치가 커요.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위축이 돼요.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의 공통점은 내 주변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길 바래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주길 바래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이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저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 주고 연락도 항상 하고 그러는데 내 기대치에 당연히 못 미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별 노력 안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를 오픈하고 자연스럽게 대해도 나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조바심을 가지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집착을 하는 사람을 보통 싫어하게 되죠.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키는 사실 내가 쥐고 있는 게 별로 아니다. 만약에 인정하기 싫으시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관계의 키를 쥘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아니 왜 나는 인간관계의 키를 내가 쥐고 싶을까? 왜 난 거기에 자꾸 집착이 될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으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도 날 좋아하길 바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잘해서 날 좋아하게 할까?'라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속된 말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 인간,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와 남이죠.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이
왜 힘든지 인제 상담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균형이 안 맞아 있어요. 쏠려 있어요. 어느 쪽으로 쏠려 있을까요? 인간관계 힘든 분들은 관심의 초점이 나한테 있을까요? 남에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이상하다. 자기한테만 신경 쓰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은 자기가 인간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도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남한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계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굉장히 위축됩니다. 결국에는 인생 편하게 살고 싶죠. 그리고 편해져야지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심리가 딜레마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딜레마 투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잘 안 되고요. 그냥 살짝 내려놓고 편해지면 오히려 잘 됩니다. 잠도 마찬가지죠. 오늘 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잠의 비유를 드릴게요. "나는 오늘 밤에 꼭 일찍 잘 자야 돼." 수능 전날, 중요한 날 전날. 그런다고 잠이 오나요? 잠은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할수록 저 멀리 날아가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나는 저 사람을 꼭 날 좋아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막 선물 공세도 하고 막 들이밀죠. 그럴수록 저 사람은 도망가요. 오히려 좀 편하게 '자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잠이 점점 나한테 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가능성이 훨씬 커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별로 상관없어.' 이런 살짝 시크할 때 호감이 나에게 옵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남에게 쏠려 있어요. 연애 얘기를 좀 계속 해 보겠습니다. 연애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고 시간도 맞춰 주고 좀 '모든 걸 내가 맞춰 줘야 된다. 그래야지 연애 관계가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수죠, 하수. 오히려 밀당을 잘해야지 그 연애 관계가 잘 유지된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밀당이라는 게 이게 고단수여서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개념. 어쨌든 연애 관계도 인간관계여서 이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근데 연애의 하수는 남한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퍼 주다가 어느 순간 지쳐요. 자기도 사람이라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마음속에서 옹알이가 집니다. '아 나는 맨날 퍼 주기만 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나한테 받기만 하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것도 좋았지만 점점 지쳐요. 삐지고 그런 마음을 꼭 참고 있다가 별것도 아닐 때 갑자기 생뚱맞게 폭발을 하죠. 왜 그럴까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의 중요한 심리적인 상반된 욕구가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연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상반된 욕구가 뭐냐면요. 한쪽 이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나 혼자만의 영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지만 또 상반된 영역이 있어요. 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러려면 좀 배려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반된 욕구입니다. 나를 챙기면은 남을 좀 못 챙기고요. 남을 챙기면 나를 좀 못 챙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균형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하면은 맨날 그래 가지고 인제 삐지다가 폭발했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잠시 좋을 수 있어요.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아 솔로가 되니까 너무 구속도 안 받고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진작 헤어질 걸.' 이러다가 이제 또 인제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아 외롭다.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의지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또 만나고 또 퍼 주고 또 균형이 안 맞아서 또 삐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남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대부분 이쪽에 쏠려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그런 분들의 포인트가 어딨냐면요. 남한테만 있어요. 나한테 있어야지 오히려 남에 대한 신경이 좀 덜 쓰여요. 그래야지 오히려 남에게 편하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흔히 인제 연애 관계에서 오해하는 게 '나를 비우고 남한테 맞추는 게 좋다. 내 친구 관계 다 끊고 내 취미 다 끊고 저 사람에 대해서 100% 헌신하는 게 좋은 연애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동아리 모임을 가거나 원래 친구 모임 가거나 했었을 때 "왜 나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그렇게 곤란하게 하는 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영역을 존중해 줘야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나를 자꾸 비우고 나를 포기하고 남한테 맞추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균형을 맞추는 게
나를 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특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나를 중요시하면은 이기적이다.'라고 그냥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큰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요즘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이유 역시도 일맥상통.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고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할 수 없고요. 인간관계가 힘들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힘든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남들만 배려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를 안 챙기게 되고 나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나를 업신여기게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다 보면 관계가 편해지지가 않아요. 악순환이 됩니다. 그 외롭다는 거 역시도 심리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진짜 그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공허함이라고 하죠. 공허함이라는 거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허함이라는 거는 내 자신, 그냥 나 자체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점점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었을 때 찾아오는 게 공허함이고 외로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해해 가지고 인간관계로 채우려고 하면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내 공허함이 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팁이 아니에요. 뭐 말을 어떻게 하고 물론 쪼끔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편하지가 않아서 뭔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우면 그게 이상하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팁 하나도 안 알려줘도 그냥 편해지게 도와주기만 해도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약을 드시는 것도 그런 공허함, 외로움, 답답함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그런 증상만 좀 줄이는 거지 나와 친해지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약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와 친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인제 계속 드리는 건데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또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청소년 또 20대 30대 마찬가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지 되는 건데 나는 겉과 속이 달라서 그게 고민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고 뭐 언행일치 물론 언행일치는 해야죠. 하면 좋죠. 근데 이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근데 제가 겉과 속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신과 의사로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알게 된 거고 또 상담을 하면서도 알게 된 거고. 근데 인제 노래 중에서 제가 정말 이 가사가 참 좋다. 심리적인 어떤 의미를 잘 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내 안에는 내가 무지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요즘 말로 다중이라고 하죠, 다중이.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겉과 속이 일관돼야 되고 언제든지 일관돼야 되고 그런 굉장히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은 문화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속에 있는 걸 너무 내가 드러내서 고민이다. 너무 드러내서 좀 티가 난다. 사실은 티 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티 나는 거를 스스로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내가 그거를 너무 통제하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지금 이 강아지는 토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혼란스럽겠죠. '나는 누구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인제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한번 여기다 써 보는 거.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보는 게 나도 몰랐던 무의식이나 고정관념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통은 이름, 나이, 직업으로 소개한다. 이름, 나이, 직업. 이거는 인제 엄마 대상으로 제가 인제 그린 거라서 예를 들어서 누구냐고 하면 나는 뭐 어디 직장 다니다. 나는 뭐 누구의 엄마다. 또는 뭐 남편이 좀 뭐 유명한 경우, 연예인인 경우에 난 누구의 아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나의 절반의 뿐이에요, 정체성의.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요. 그냥 나예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예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나예요. 내 역할이나 내 지위나 뭐 사회적인 그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런 거랑 그냥 상관없는 그냥 나예요.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걸까요? 이걸까요? 둘 다예요. 자아 정체성, 뭐 정체성 확립 이런 거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 용어를 만든 이제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도 정체성이라는 의미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둘 다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미 가르치지 않아도 요 오른쪽은 충분히 많이들 생각하세요. '난 누구냐. 누구니까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집니다. "나는 여행과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스파크님. 스파크님 눈치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볼 때 좀 어떤 분위기를 파악해서 잘 찍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심리에 관심이 많다." 역시 좋습니다. 이게 표현하는 게 너무 좋네요.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인제 제가 굉장히 뿌듯해요. 제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많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힘이 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 그냥 나, 남들이 모르는 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어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어원은 인제 고대 그리스 가면인데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은 아까 그런 거예요. 페르소나. 직업이랑 관련 많아요. 나의 위치. 그다음에 그런 거랑 상관없어도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나,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어떤 게 있으세요? 한번 써 보세요. 나의 어떤 사회적인 인격이라고 하는데 페르소나가 나의 페르소나는 뭘까?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은 뭘까? 직업 이런 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좀 더 드러내고 싶은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 줬으면 좋겠는 그게 뭘까를 꼭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이게 해 봐야지 느껴져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은연중에 알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담할 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보상 구독과 좋아요. 잘 쓰고 계시네요. 밝은 척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많아요. 인간관계 힘든 분들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밝은 척하고 싶은데 사람이 밝을 수만 없으니까 그게 많이 힘들어져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람 마찬가지. 부담 없는 사람 마찬가지.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개떡같이 강의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이거 되게 많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를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위로가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서로 막 위로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좀 제 얘기를 좀 해야겠죠. 저는요 예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추구하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대학교 때 좀 심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흑역사라고 이 사진 예전에 보신 분도 있고요. 이게 벌써 20년 전 사진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거 보고 뭐라 그럴까요? 거지 같다고 합니다. 페르소나 뜻이 사회적인 인격이라는 뜻이고요. 어원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가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싶었어요. 이게 딱 음악가 같잖아요, 예술가. 음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봐주길 바라고. 그래서 대학교 때 강의실 갈 때도 책가방이 아니라 기타 가방에 책을 넣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 예술적인 느낌, 감성적인 느낌. 이게 인제 페르소나라는 거죠. 이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연기자는 이 가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지 자기가 진짜 이건 아니죠.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하고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나의 어떤 근본적인 나여야만 한다.' 그거랑 일치시키려고 많이 합니다. 이게 직업하고도 관련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어떤 위치, 뭐 직장에서의 자기의 위치, 또 어떤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이 나를 바라보길 바라는 그런 이미지. 엄마, 아빠, 부모님 마찬가지. 굉장히 아이들이 존경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성숙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뭐 과장님, 부장님이면은 뭐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잘 헤아려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근데 이미지를 가지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내 속이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그렇다고.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여러 명의 자기가 있고 상황마다 자기 보여지는 그런 성향이나 행동 패턴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랑 나 자신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으면 보여도 되고 그게 직업적으로 필요하면 그런 척 좀 해도 되는데 문제는 24 시간 내내 항상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게 문제예요. 애쓰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애쓴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비유를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막 풍선을 불어서 빵빵하게 불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심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상태에 감정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 내가 애쓰고 있는 거를 그냥 막 건드리거나 내 속마음을 막 농담식으로 휘저어 놓거나 그럴 때 확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스스로 막 위축이 돼요.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불킥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하니까. 너무 예민하니까.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 속을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게 남이 내 속을 휘저어 놓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내가 이미 내 속이 빵빵해져 있기 때문에 톡 건드려도 막 이게 막 터질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서 팍팍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인제 인간관계에서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전곡을 찌르는 말. 그런 예민한 순간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해서 내가 예민해졌다.'라고 남 탓을 할 수 있죠. 물론 뭐 남 탓일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거든요. 진짜 도움되는 건 뭐냐면 잘 복기를 해 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이불킥만 하지 말고 '아 내가 분명히 예민해졌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 어떤 분위기, 그 콘텐츠가 뭐였는지, 나를 자극했던 콘텐츠가 뭐였는지를 집중해서 '내가 왜 그 콘텐츠에 자극을 받았을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이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과 상반됐었을 때 확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도 이미 힘들어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태는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이거를 근데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아 나는 좀 자꾸 이렇게 아직 뭔가 부족하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나를 아예 그런 이미지에 딱 끼워 맞추려고 엄청나게 더 애를 써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용어를 써요. 심리 용어로 "페르소나는 팽창한다." 풍선이 점점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빵빵해져서 톡 건드리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더 팽창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진다. 빵 터지는 게 바로 진짜 문제예요. 빵 터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제가 만든 사진인데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뒤에서 호박씨를 깐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앞에서는 전혀 안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게 인제 발각되는 순간 그게 난리가 나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빵 터지냐면요. 원래 그런 사람이 호박씨를 까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는 전혀 안 그런 사람이 그래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사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뭐 칭찬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근데 좀 특정 직업군은 엄청나게 인제 악플이 달립니다. 기대치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막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직업이. 연예인이죠. 연예인 뭐 음주운전하거나 뭐 운전 물론 잘못됐지만 연예인은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공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음주운전도 그렇고 뭐 기사화되는 순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그다음에 종교인, 선생님, 교사,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모님, 엄마. 근데 이게 바로 페르소나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기대치가 굉장히 뭔가 깨끗해야 될 것 같고 선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만 해야 될 것 같고 100% 자기 모든 걸 희생해서. 정치인도 역시 자기 걸 챙기면 안 되고 청렴해야 되고 근데 사람이 청렴한 사람이 있나요? 다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 다 걸리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 건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또 되게 좋게 봐. 특히 정치인. 내 이미지 뭐 생긴 것도 좀 그럴 수 있고 하던 행동이 좋아서 너무 막 좋다. 막 다 이렇게 따라 주고 막 연예인도 그렇고 오빠,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저 오빠는 아닐 거라는 그런 뭔가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집단 무의식이라서 페르소나라는 거는 그 직업에 따라서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서 다 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나를 억지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점점 인제 갈등이 되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1 년, 2년 지나다가.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던 어떤 정치인이 알고 봤더니 뒤에서 엄청난 짓을 하고 또 종교인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스님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 또 엄마도 마찬가지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았던 엄마일수록 집에서는 애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 인정하고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돼요. 가면 쓰듯이. 가면이라는 게 되게 어떤 인위적이고 좀 너무 사기치고 이런 느낌의 가면이 아니라 그냥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여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페르소나가 뭔지. 근데 제가 또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데 보통은 이런 페르소나 내가 바라는 모습과 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림자라고 하기도 하는 심리 용어인데, 컴플렉스는 내가 뭐가 컴플렉스다라고 보통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죠. 의식할 수 있으면 보통 컴플렉스 쪽이고, 의식을 못하고 있으면 그림자 쪽인데, 보통은 내가 바라는 모습과 반대되는 나의 어떤 성향이에요. 숨기고 싶은 모습이죠. 가리고 싶은 모습.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게 만약에 바란다면 스스로 생각이 있는 거야. '아 나는 만만해 보일 것 같아.' 또는 '나는 좀 만만한 사람이야.' 자꾸 숨기고 싶은 거. 근데 이거를 잘 발견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그림자 콤플렉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뭘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얘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만해 보이는 게 싫다. 가진 게 별로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가진 거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거가 되게 많아요.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관념이 있는 거죠. '나는 뭔가 못 가진 사람이다.' 그게 숨기고 싶은 부분으로 다가올 때. 뭐 상관없다 하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그게 너무 숨기고 싶다일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애를 써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톡 건든다. 너무 힘들죠. 뭘 싫어하는지를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따져보면 생각이 난다는 거는. 제가 근데 좀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쉽게 말하면. 안 맞는 게 근데 왜 안 맞을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이 싫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그걸 못 견디겠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말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못 견디는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좀 뒷담화를 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고 좀 풀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누구나 있거든요. 여기다 한번 써 보세요. 난 누구 어떤 유형이 너무 싫은지, 어떤 성격, 어떤 사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싫은지. 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 인간관계에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통은 인제 그 사람을 직접 대놓고 비난하거나 또는 뒤에서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을 하기가 쉬워요. 자기를 높이려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너무 싫다. 무시와 비아냥 이런 사람 싫다. 무례한 사람 싫다. 상처 주는 사람 싫다. 이기적인 사람 싫다.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싫다. 입이 가벼운 사람 싫다. 이거 되게 많아요. 상대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싫다. 뻔뻔하게 이득 챙기는 사람 싫다. 있는 척하는 사람 싫다.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 싫다. 존중 안 해 주는 사람 싫다. 지금 내가 싫은 사람이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 맞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싫을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좀 싫어 가지고 뒤에서 좀 뒷담화를 해 봤더니 '이 사람 뉘앙스가 그냥 나한테 맞춰 주지 사실은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경험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사람이 싫은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되게 힘들어집니다. '아 이게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막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럴 때가. 무슨 순간이냐면요.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했던 나의 무의식적인 부분, 바로 나의 그림자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남이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싫다. 무시와 비아냥 이런 사람 싫다. 무례한 사람 싫다. 상처 주는 사람 싫다. 이기적인 사람 싫다.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싫다. 입이 가벼운 사람 싫다. 이거 되게 많아요. 상대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싫다. 뻔뻔하게 이득 챙기는 사람 싫다. 있는 척하는 사람 싫다.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 싫다. 존중 안 해 주는 사람 싫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일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꼭 숨기고 누르고 억눌러서 아예 인제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요. 그게 바로 그림자예요. 나도 인식하지 못하게 꼭꼭 눌러서 아예 모르는 거. 잘 따져 보세요. 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내가 막 못 참겠는지. 내가 그런 게 별 갈등이 없으면 사실 참을 수 있어요. 남이 사.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하나의 행동에 왜 그렇게 내가 예민해질까?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허영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너무 지나친 게 문제일 수 있지만 적당한 게 가지고 있는 게 뭐 일반적인 사람이고 뭐. 그런데 이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높은. 허영심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허영심은 쪼끔도 있으면 안 된다. 이기적인 것도 마찬가지. 징징대는 것도 마찬가지. 외모 지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게 가치관 차이인 건데, 나의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돈일 수도 있고. '나는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싫다.'라고 치면은 사실은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누구나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꼭꼭 눌렀던 게 자랑하는 사람만 보면은 자꾸 튀어올라요. 근데 왜 눌렀냐면은 보통은 이제 또 역시 성장 과정이나 자기가 자라면서 겪은 친구 관계랑 관련이 많아서 그런 걸 호되게 당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쪼끔 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 그러다가 완전 뭐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보면서 강하게 해서 억눌렀을 수밖에 없는 경우. 만만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민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폐도 어느 정도 남한테 피해를 좀 줄 수도 있어요,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그만큼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민폐라는 부분에 집착이 되는 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정관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나쁜 거라는. 역시 성장 환경이나 자기 경험과 관련이 많아요. 자기 주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 너무 강한 사람을 싫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주장 없이 그냥 남 얘기만 듣는 사람을 또 찐따라고 싫어합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부분이 뭔지를 보시고 그게 사실은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꾹꾹 눌러 담긴 무의식 안에 얽혀버린 그런 그림자다.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빛이 비쳤을 때 어두워지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무의식에 있는 생각이라 몰라요. 지금 제 강의 들어도 인정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뭐 100%는 없지만 해당될 수가 있는데 막 강하게 거부감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거 역시도 잘 따져보시면 왜 이렇게 강하게 거부감 들까? 그리고 그냥 모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냥 그런 것 같다 일 수도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들이 다 있는데 자기 마음이 어떤지 보세요.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지적질을 할까? 지적질 안 하면은 어떤가? 지적질을 왜 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딱 볼 때 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까는 좀 이해가 되죠. 근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지적질을 왜 할까요? 지적질하면 뭐 좋은 게 있어요? 욱하면은 관계 더 안 좋아지는데 지적질할 때 좋은 게 있습니다. 보통 지적질할 때 뭐가 좋을까요? 정답은 자기 안에 있어요. 지적질을 할 때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 순간에는 좋은 게 뭐냐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나는 깨끗한 것 같거든요. 돌을 던질 때 나는 안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가 불편한데 그림자 영역에서 막 의식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순간. 그때 그 사람을 막 비난하면 이게 다시 내려가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이. 꼭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또 편해져요. 하지만 이게 궁극적인 편안함이 아니에요. 임시 방편이고 언발의 오줌누기라서 나의 그림자랑 더 멀어져요, 내 무의식이랑.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강화가 돼서 점점 더 쌓여서 그런 사람만 보면 더 지적질하고 막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인제 투사라는 거죠. 무사기에서 쏘는 게 투사죠. 프로젝션, 프로젝터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요 사진이 영상기 속에 들어있는 건데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남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지만 사실은 나의 안에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 투사라는 거를 되게 미성숙한 어떤 방어 기제다라고만 보는데 물론 뭐 성숙하진 않을 수 있지만 거기서만 끝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칼 융이라는 분을 좋아해서 뭐 페르조나도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고 분석 심리라고 하는데 좀 사람을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면에 있는 걸 좀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경향이 있어서 전 너무 좋은데 이 프로젝션도 역시나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도움이 되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무의식 안에 딱 들어가 있던 그림자를 그런 순간에 좀 나오니까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예요. '혹시 내가 저런 모습이 내 안에 있고 그런 모습을 너무 억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 겉과 속이 다른 얘기부터 해서 쭉쭉쭉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상반되는 개념인 페르소나 그림자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나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추구하고 싶은 모습도 있고요. 숨기고 싶은 모습도 있고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바라볼 수 있고 그냥 '난 나다.' 인정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다 나다. 그런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성숙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거를 인제 개성화라고 하고 그게 자기인 건데 그런 식으로 인정하고 그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좀 그래야지 되게 편해지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게 점점 되면은 남들과 인간관계에서 그런 예민해지고 나도 모르게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줄어요. 왜냐면은 그런 순간에 예민해지지 않으니까. 이미 의식하고 있으니까. 인식하고 있으니까. 억누르지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참지 않았고 풍선이 팽창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페르소나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 나 겉과 속이 다르고 내 역할에 대해서 너무 갈등이 있으신 분은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 본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보는 거는 내가 진짜 그러기를 뭐 물론 바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에 맞출 수가 없어요, 나의 본성은. 하지만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좀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직업적으로 필요하니까. 가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기가 아니라 그냥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뭐 연극할 때 배우들이 뭐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페르소나라는 거는. 그냥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업적인 역할, 사회 관계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나를 억지로 거기다 100% 끼워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썼다 벗었다 하면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달라도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오히려 갈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뒤에서 호박씨 깔 리가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야지 오히려 언행일치가 돼요.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언행불일치잖아요. 세 가지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아요, 내 안에. 그냥 제가 아주 요약해서 몇 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분하면 돼요. '나는 그냥 그런 모습을 보일 뿐이다. 그런 사회적인 성격, 인격, 주관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또 그런 상황에서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너무 흉보고 싶고 그래서 인제 그 자리에 가기 싫고 거북할 때 그냥 피하거나 뭐 지적질하는 거는 좀 언발의 오줌누기밖에 안 되고 그때 바로 나를 보는 거예요. 프로젝터를 보는 거예요. 프로젝션된 스크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그림자라는 영역을 인식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지적하는 것만 기회가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너무 우월하게 보고 싶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사람만 보면 막 되게 막 그 사람을 치켜 세워 주고 싶고 어떨 때는 너무 내가 막 위축된 것처럼 보이면서 그 사람을 막 높이고 싶고 또는 그 사람이 너무 좋고 막 따라다니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어떤 성격 유형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거 역시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그림자랑 관련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보통 누가 좋으신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성격을 내가 굉장히 평가를 높이 하게 되고 과대평가하게 되고 심지어는 막 신격화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신재윤 님 절 이상한 저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따져 보는 게 역시 중요합니다. 역시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아 나는 왜 이 사람이 좋을까?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좋을까?' 너무 좋아하는 게 오히려 나를 갉아먹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보통은 그것과 반대되는 경우를 난 너무 또 싫어하기도 해요. 만약에 뭐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막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또 돈 적은 사람 볼 때 되게 힘들어지고 그 결국에는 돈이라는 부분이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고 성격도 역시 되게 활발하고 막 외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되고 되게 좀 소극적이고 좀 조용조용한 사람은 되게 좀 왠지 좀 안 좋게 보고 싶고 이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가 또 있는 거고 공부를 잘하고 뭐 의대를 갖고 의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되게 좋게 본다면 그거 역시도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공부를 못하거나 뭐 성적이 좋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게 비난하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게 그 사람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게 있는 거다. 성적이라는 부분, 공부라는 부분, 일단 학벌, 학력에 대해서 되게 뭔가가 복잡한 갈등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배소미 님이 제 강의 들으면서 인제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그쵸. 약간의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뭔가가 막 짜맞춰진 느낌이 무의식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면은 좋은 변화인 거예요. 이제 한 큐에 뭔가 유레카처럼 뭔가 확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그게 문제일 수 있고요. 약간의 그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뭔가 통합되는 느낌? 나를 이해하게 되는 느낌을 자꾸 경험해 가는 게 나를 정말 변화시킵니다. 나를 되게 단단하게 하고요. 안정되게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좀 편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관계가 좋아지고 상대방이 나를 쪼끔 더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자신감을 얻을 것인가? 힘든 분들이 하나의 팁을 얻고 싶으실 것 같아서 팁을 3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강의를 다 들으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간절히 원하면은 잘 안 되고요. 내가 인간관계를 정말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수월하게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오히려 잘 안 되고요. 오히려 내려놔야지 잘 됩니다. 그래도 꿀팁 강의를 듣고 좀 뭔가 적용해 볼 만한 게 있을까? 첫 번째 공감하기입니다. 실망이 크시죠? 공감이 뭘까요? 공감은 너만 알아. 이게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 내가 조언하고 싶어도 참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듣고 굳이 말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해 주고 이 마음이 맞는지 말해 주고 이게 공감이에요. "너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해 주는 거. "정말 그렇겠다."라고 말해 주는 거. 조언을 하지 말고 공감을 해 주세요. "그랬구나." 뭐 이런 게 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듣고 있으면 그게 다 전달됩니다,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전이가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공감을 받는 느낌을 받아서예요. 보통은 상담이라는 게 자기가 뭔가 문제를 제시했었을 때 막 해결책을 빵빵 내려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건 별로 도움 안 되고요. 그냥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수용해 주고. '그게 뭐야? 그건 친구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친구 관계에서 생각보다 공감을 쉽게 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 친구한테 나의 그런 속마음이나 내 스스로 좀 찔리는 부분이나 갈등 있는 부분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요즘에 너무 민폐 느낌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친구가 너무 나를 힘들어하거나 싫어하거나
지치거나 막 그러지 않을까. 친구도 지금 힘든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편견이나 그런 필터가 생겨서 표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말을 유창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유머 있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호감을 갖게 할까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안 되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조언을 해 주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언을 해 주신 경우도 그렇고 조언을 들어보신 경우도 그렇고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은요 답정너예요, 답정너.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고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면 수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거절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라는 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미 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원하는 걸 추구했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내가 답정너라는 거를 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자꾸 판을 깔아줘야 돼요. 수용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알거든요. 얘기하면서 느껴요. 너 답정너야 하면은 거부감 당연히 일어나고요. 계속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너 말이 맞지? 그렇겠다.'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객관화돼요. '아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이상해져요. 답정너구나.' 그런 식으로 쪼끔씩 변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나는 그렇게 다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친해지고 싶은 그 사람은 나한테 말을 안 한다. 안녕 님이 좋은 얘기 해 주셨어요. 문제 해결은 안 된다. 문제 해결이라는 게 직구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방어를 합니다. 문제 해결은 좋지만 해결 중심 접근이 아니에요. 이런 공감이라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절대로 직구가 아니에요. 완전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2보 전진을 해서 1보 후퇴처럼 우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런 문제를 강화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은 그렇게 공감을 해 주면서 그 관계가 만들어지고 판을 깔아야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본 모습이나 숨기고 싶었던 모습이나 남한테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속마음들이 인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해요. 나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보통은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이 관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갈등이 있고 외향적인 거에 대한 원함이 있고 관계가 되게 원활하고 막 유머 잘하고 막 사교성 아주 좋고 이런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좀 그런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또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용어로 하면은 아싸일수록 인싸가 되고 싶어 하죠. 핵인싸. 리지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인기 많은 사람이고 나 말고도 이미 친구들이 많아서 굳이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근데 거기서 또 실망을 합니다. '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축되면서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런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걸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왜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구나. 왜 원할까?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되게 나 스스로가 안 좋게 보고 있구나. 그걸 숨기고 싶구나.' 이런 걸 이해하신 다음에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구랑 연습하냐면요. 우선은 내가 좀 편한 사람, 우선은 내가 좀 통하는 사람, 내가 막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아도 쪼끔 수월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랑 친해져야 돼요. 그게 자기의 자신감을 좀 키워줘요. 내가 편한 사람이랑 자꾸 얘기를 해 봐야지 관계를 자꾸 맺어 봐야지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거절받는 경험을 덜 하게 되고 그래야지 자꾸 자신감이 생겨요. 아무리 특별한 사람, 취향이 독특한 사람, 취미가 뭐 그런 사람도 다 자기가 맞는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우선은 인제 친해지면서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쌓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걸 내가 싫어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지 않은 사람만 바라보고 다가가고 이런 사람을 자꾸 밀어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천천히 올라가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마음 통하고 편한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관계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루트는 뭐 너무 다양하죠.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없다면은 이런저런 활동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가 그런 루트를 찾다가 또 거기서 위축돼요. 뭐 교회를 가고 동호회를 가고 뭐 이런저런 걸 갔는데 거기서 또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아주 사교성이 많고 아주 뛰어나 보이고 나의 어떤 이상향이 발현된 사람을 원하니까 또 좌절되고 또 악순환. 그래서 그런 팁이 어떤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그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마지막 팁 세 번째 거 인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가 좀 통하고 편안한 사람이랑 많이 연습을 했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좀 편하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막 가리고 숨기고 애써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 나 있는 모습 그대를 보이려고 할 때 오히려 말도 더 잘 나오고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공감도 더 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더 좋게 볼 수도 있고.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역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의 이런 면이 남들한테 드러냈었을 때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런 느낌. 사실 그 느낌을 가지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내가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 안에 이미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방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죠. 이불 밖은 위험하다. 무섭고 힘들다. 내가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다. 은별님 제가 요즘에 올리는 회피성 성격 꼭 보세요. 다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방법적으로는 그걸 나가서 극복해야 되지만 그게 맨땅 헤딩하는 식으로 나가다 보면 오히려 더 상처 있고 더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가 돼요. 그래서 순서가 좀 돌아가세요. 물론 나가는 게 도움이 되지만 우선은 정비를 하셔야 돼요. 나가지 않더라도 안전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가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밖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요약이자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나와 친해지면 돼요.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되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되게 막연한 개념일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게 되게 막연한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랑 친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해서 잘 알 것인가? 밖에 있는 관심의 초점을 안쪽으로 자꾸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나랑 친해질 수 있는지, 나를 수용할 수 있는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크게 나누면 생각과 감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단순한 삶을 살고 있어도 지금 시청하는 중에도 굉장히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쑥쑥 지나갑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잘 바라볼 것인가? 써보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자꾸 제가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채팅에서 표현하는 거.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 전화로든 만나서든 표현하는 거 되게 좋고요. 그런 사람이 없거나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쓰세요. 일기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쓰는 게 좀 더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더 객관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쓸 때 쓰든지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나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상한 게 아니다. 가치를 매기면 안 돼요. 이상한 게 아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하다. 저 사람 너무 미워. 타당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 미흡다. 저 사람 너무 좋아.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막 지적질하고 싶어. 이유가 다 있어요. 우선은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내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부러운 마음.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요. 부러운지 모르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또 생각해보고 쓰고. 일기에 막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기는 남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필터 없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 것 그대로의 생각과 감정. 이상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과 감정이 타당하다가 먼저예요.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진짜 이기적인 거는 오히려 그런 거를 다 억눌렀었을 때 되게 이상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런 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편해져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걸 계속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제 강의가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은 저는 상담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근처에서 꼭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정신과 병원이 아니어도 상담센터도 있고, 주기적으로 10번 이상은 생각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은 객관적으로 나를 좀 보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나와 친해지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제가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좀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또 나만 알지 말고 주변 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